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청취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쥐 중에서도 상스럽다는 흰쥐의 해. 몸집은 작지만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생활력 강한 흰쥐처럼 열혈 기자 최경영도 진짜 경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올해도 꼭 건강하시고요. 가족, 친구들과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진심 기원합니다. 자, 그럼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경자년 첫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경자년 첫날 최경영의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15억 정도를 투자를 하셨다가 1억 6,900여만 원 달랑 남으신 분과 그리고 주식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를 조종하고 있는지에 관해 특종 보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개그맨 조용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요즘 야 이 사람아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기당하는데 1등 남자 조용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최경영 기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주식해서 자꾸 돈 날리니까 좋으시죠? 아니, 얼굴이, 지난번에 얼굴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지난번에 15억 중에서 네. 그 한 2억 남았다라고 했는데 예. 1억 6천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예, 예, 더 4천만 원이 조금 더 나갔네. 저희 추석 때 한번 불러주면 이제 이 돈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추석 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6, 7개월 후에 제가 기자님에게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어요. 진짜 한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이 잃으셨네요, 정말. 예, 아유 정말 예.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제가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돈을 참 많이 벌고 정보도 잘 투자하고 그 사람이 산 거는 막 상한가도 치고 그러는데 제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업은 잘 하시는데 예. 투자는 약간 예, 제 서투세요? 아내가 이 방송을 들으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고 할까봐 예. 지금 아내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아니 지금 이제 다 손을 뗐는지 알고 있는데 예. 이거라도 알고 있다는 걸 우리 아내가 많이 안다면 당장 뺏고 자기는 달라고 할까봐 예. 사실 다 날렸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날렸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되는구나. 예, 1억 6천만 원도 없답니다. 예, 빈털터리. 예, 제 옆에 그리고 김효신 기자, KBS 탐사보도부 기자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탐사는 탐사 K, KBS 탐사보도부 김효신입니다. 나름 준비가 왔네. 아니 조용구 씨가 너무 네. 이렇게 활기차게 해주셔서 제가 예. 질 수 없어서. 우리 최경영 부장님은 엄청나게 인정하시고 아, 기자 중에 그러셨습니까? 제일 열심히 하는 아, 기자라고. 제가요? 예. 예. 뻥이에요.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특종 잡아오셨다고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사실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오늘. 아, 예. 저는 재미있는데 또 들으시는 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험을 하고 좀 재밌는 좀 에피소드가 아니 근데 있었어요. 이게 조용구 씨랑 같이 어떤 매치메이킹이 되는 게 네. 조용구 씨는 이르신 분이고 사실은 주가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친 사람들을 거의 사기쳐서 네. 취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주식을 살 때 가장 우리가 선정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정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와 속아 넘어갈 정도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매일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근데 결국 우리가 주식에 손을 대는 순간 이게 주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네.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또 이게 검색을 해보면 맞거든요. 아. 다 맞아요. 그런 그리고 정보가 있어. 이거 호재고 그리고 지금 이게 회사가 기사도 나 있고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안 사면 저만 바보 되는 거고 또 그 정보는 저만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주는 거고. 이 구조에 관해서 예.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사실은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KBS 기자라고 가서 당신이 주가 조작했지라고 물어보면 누가 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효신 기자가 투자자라고 그래서 미인 기자님을 보내신 거구나. 게다가 돈 예. 2억 원을 직접 대출해가지고 제가. 개인 돈을 진짜? 개인 아, 돈을 저도 이렇게 이거- 열혈 기자예요. 저도 개인 이- 돈을 네. 대출을 해서 야. 직접 보여주면서 나 정말 투자하겠다. 아니 그런 돈은 KBS에서 아니. 안 되죠. 그거는 제작비에서 안 나오고 그렇죠. 사장님 본인도- 아시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올라갔어요. 어떻게 좀 떨어졌어요? 아니 그거는- 직접 투자는 안 하고 네네. 보여만 주고 니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서 내 돈을 불릴 수 있을지 증거를 내놔봐라.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취재했어요. 저희가 한 넉 달 정도 취재를 했습니다. 넉 달 동안. 네. 그쪽에서는 우리 김유신 기자님을 엄청난 그 투자자로 지금 알고. 그럼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예, 예. 나중에 다 이제 네. 본인이 KBS 기자라고 여러분, 밝히면서 그 명함을 서로 이제 드렸죠. 정말 그 난리가 났죠. 아 그럼요. 예. 예, 드자비가 좀 있었죠. 예, 폭행이나 약간 드자비가 있었고. 겁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길 다니실 때? 아 저는 취재할 때는 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예. 근데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서 화면을 보면 좀 겁이 나요. 제가 한 그 취재한 걸 보고 할 때는 일단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했는데 예. 돌아와서 영상을 보면 아 이렇게까지 내가 드자비를 했던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김유신 기자님도 2억을 가져가서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네네.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2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게 사실은 남편한테 비밀이거든요. 남편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직 그거 저도 잃어버리면 투자에 어떡해. 성공을 하지 못해가지고 전셋집을 사는데 취재 미친 거지. 전세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 혹시나 계약서를 가지고 어. 대출을 받아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투자 2억 원을 실패 수표로 보여주더라고 나한테도. 아니 그럼 부장님께서 말리거나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라 그랬지. 선배를 해라 그랬어요. 네, 매우 신나하시면서 어. 대박이다. 근데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오. 투자를 꼬드기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는지 그걸 쭉 전문을 들었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일단은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 비밀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투자를 하러 왔다고 해도 안 들여보내죠, 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치 자연스럽게 그것도 지갑에다 넣어갔거든요. 예, 예. 1억짜리 수표 2장을 지갑에 딱 넣어가서 꺼내면서 제가 약수 하나만 투자금을 좀 마련해 왔으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2억을 딱 보여주는 순간 근데 지갑에서 수표 2장을 꺼내서 봉투도 아니고 지갑에서 제가 약수 하나만 좀 마련해왔습니다 했더니 지갑에서 2억이 나올 정도면 네네 그러니까 여기 VIP실로 입실하시죠 하면서 예. 이제 대표하고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예. 근데 그 대표가 있었던 곳이 강남 일반적인 무슨 뭐 역삼동의 사무실 네네. 그런 곳이 아니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도 되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좀 네. 비밀스러운 게 삼성동의 고급 주택가였다며. 그죠. 삼성동의 매우 고급 주택가였어요? 주택가인데 그 대표가 설명하기는 그 주택 본인의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 주택 뒤쪽에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재벌가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그 주택을 빌려서 왜냐면 VIP들을 모셔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영업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네. 일단은 그 공간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 그다음에 대표실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아니면 일단 저희가 갔던 때는 미국 비상장 주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예. 미국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오히려 나스닥 상장하면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접목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접목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최경영 기자의 뭐 C라는 컴퍼니가 있으면 그 나스닥 주식을 갖고 와서 나랑 얘랑 합작할게 기술 투자할게 하면 이게 주식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수합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괜찮은 기술 기업이랑 우리 기업이랑 합작을 한다. 아이고. 이 공시 하나만 있으면 뭐 있어도 뜨니까. 그냥 막 뜨죠. 예. 근데 그런 공시가 사실은 거짓말인 공시들이 꽤 있더라. 그렇죠. 이번에 확인한 거는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 그렇죠. 공시였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어떤 모 기업이 있었어요. 어떤 여기도 코스닥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조용규 씨 사례랑 비슷할 것 같은데 모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 전기차 업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전기차 종목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입니다.
이제 전기차.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그 저쪽 그럼요. 태안 쪽에 그 정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야 되는데. 야. 아,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아는 거예요. 예, 전기차. 그렇죠. 사람들이 네. 솔깃해 하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대세입니다, 황당한 이게. 거는 전기차 업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하면서 공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가 한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면 주가가 들쑥날쑥하는 그렇죠. 그때마다 예. 그때마다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희가 또 어떤 방송사입니까? 그래서 그 공시를 보고 직접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저희가. 중국으로 예? 날아가서 중국으로 날아가서 확인하려고? 전기차 예. 업체가 음. 진짜 전기차 업체냐? 그렇죠. 확인을 거기서부터 해본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는 안 예. 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그 중국 전기차 업체가 그 중국 기업에 등록된 그 주소지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코스닥, 코스피 이 상장사들 등록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갔더니 황당하게 호텔이 나오는 거 호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유력한 중국 전기차 업체라고 소개가 됐고 코스닥 어떤 모 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막 기사도 짠짠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 2018년 12월 달쯤에 진짜 한 일주일 사이에 140% 배로 하면 2.4배가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내가 두 배 넘게 오른 2,000원을 거죠. 투자했으면 얼마 2.4배면 4,800원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저랑 친하게 지낸 그 동생이 있는데 그 집을 데려갔는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좋은 거예요. 예. 보통 봐도 한 뭐 20억 정도 되는 집인데 네. 아, 이 동생이 여기 그 보여주면서 형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3억을 저보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형 전세 계약서 형 담보를 잡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까지 확인해서 제가 공증까지 해가지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전화까지 해봤어요. 사실 20억 되는 집인데 이 친구가 이쪽 전세로 들어왔대요. 그 뭐 10억을 주고 그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 집에 10억 주고 들어온 게 맞대요. 자신 있게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전화번호만 이놈이 바꿔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로 제가 김병준 변호사가 공중 받은 거는 저기 그 집주인한테 보내주라고 해서 그 집 주소로 보냈더니 주소는 안 고친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제 걸 받아보더니 이거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계약서 같은 것도 그런 사기도 있네. 계약서 같은 것도 믿으면 안 되는 게 직접 주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만 살짝 바꿔가지고 전화를 또 일부러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집주인처럼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주는 분이. 그래서 저기 중국을 찾아갔다는 게 잘하신 게 그렇게 가서 찾아가서 집주인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돈을 빌릴 직접 때도.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업체가 사실은 전기차 업체로 되게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의 부인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처제의 절친이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멀다. 절친. 좀 멀다. 아니, 그래도- 처제의 절친이다. 갑자기 시진핑이 나오니까. 그렇죠. 절친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정말 친한 친구다. 네. 그래서 알려져서 이제 되게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 저희가 가니까 거의 쓰러져가는 호텔이 나오는 거예요. 주소지. 그냥 호텔도 아니고 쓰러져가는 호텔이고 그 호텔에 1058호에 그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1058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어, 그러니까 1058호에 들어가 있다고 그 중국 정부 문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와서 1058호 어디예요? 그랬더니 저희 호텔은 105호밖에 없는데요. 105호까지밖에 없어요. 야, 그렇게까지 2층 단층 사기를 건물. 치는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예. 거기 호텔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격인 중국 안전부에서 와서 그 업체 어디 있어 이렇게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기 업체인 거야. 야, 근데 그 업체가 코스닥 업체를 통해서 이 중국 전기차 업체, 이 이름뿐인 중국 전기차 예. 업체가 코스닥 업체에 투자를 한다. 예. 이렇게 되니까 코스닥 업체가 일주일 만에 하늘 높은 데 버리고 2.4배가 그냥. 확 올라갔어요. 그럼 이걸 확인할 취소수 방법이 거죠. 없는 거네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기자들도 모르고 그냥 받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공시가 나와버렸잖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좀 돈이 늦어진대 하면서 조금씩 납입 연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투자가. 한두 달 후에 투자가 안 됐어. 그러면 시세만 주고 본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끝물만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돈 다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취재하는데 저희가 또 그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조작책도 만났어요, 직접.
주가 조작책 아, 따로 있어요. 주가조작. 그렇죠. 이게 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3명, 4명, 7명, 5명이 모아서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거는 되게 옛날에 부티크라고 해서 되게 옛날 방식이고요. 옛날 방식이고. 전 옛날 방식에도 당하고 사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 신종 어떻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한 지역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사들이면 거기가 거래가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래가 예. 폭발하니까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걸 평소에 적발할 비해서. 수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잡아내죠. 그게 아니고 어떤 한 회사에서 다단계식으로 회원들을 한 2,000명씩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아서. 예, 예. 야 지금 사. 그러면 에? 동시에 2,000명이 훅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 곳에서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예, 동시다발로. 동시다발. 다단계에 소속돼 있는 그분들이 네. 일제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막 주식이 그냥 막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막 다단계 올라가면서 적발도 피라미드 안 돼. 회원들이 주식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신종 수법입니다 이게. 그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금감위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하면 잡기 힘들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실토를 해버렸죠. 또 그렇게 상한가가 올라가고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 또 따라가야라고 달리는 그렇죠, 말에 그렇죠, 등에 그렇죠. 올라타라고 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따라가 사잖아요. 또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개미들이 막 붙는데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또 재밌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이렇게 다단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급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물량을 넣어준다고 해서 수급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은어로. 근데 수급책도 저희가 또 따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다단계로도 하고 수급책도 붙고 한 종목에 막 한꺼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수급책이 아까 말했던 공시가 취소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그때 돈을 벌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공시가 되기 전부터 이 주가를 좀 만지작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도 그런 패턴이 나옵니까? 이것도 이제 주가 그 조작책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데 일단 이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듣는 거예요. 공시 야 12월 13일 뭐 1월 며칠 날 나갈 예정이니까 사. 그러면 한 그 1, 전에. 2주 전부터 물량을 하는데 또 재미있는 트렌드가 뭐냐면 최근에 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됐어요. 뭐 수백억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수천억, 수백억을 늘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소액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하는 방식인데. 그럼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이제 충분히 교육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군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투자자들한테는 처음에는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예, 예. 그 조용구 씨처럼. 어. 야 지금 이거 호재야. 그렇지. 이거 대박이야. 사면은 일주일에 한 200% 근데 올라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빠질 타이밍을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먹어야 되니까 주가 조작책이. 더 많이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또 개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라 주가 조작책이 안 알려줘요. 언제 빠져야 되는지. 그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매수 훑어가는 시점은 거예요. 알려주는데 매도 시점을 알려주지 않고 진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재성 공시는 사실은 거짓말로 밝혀진다는 거죠. 밝혀지면 다행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죠.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감위에서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예. 우리 취재팀이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네. 확인해 제가 볼 산 수 주식도 없었다. 여기요. 여기서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지금 이 종목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 여기까지 지금 주가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금요 건데 제가 여기서 받았는데 한 30% 올라가가지고요. 주가가 최고점에서 근데 저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네, 지금 제가 번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네. 현재 이게요. 5,000원 고점에서 지금 1,200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정말 폭포수 떨어지듯이 떨어졌군요. 제가 그래프를 여기서 또 보니까. 샀어요 제가. 제가 그림 번역을 처음으로 생중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군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가 조작책이 하는 얘기는 자기도 해봤지만 개미 투자자는 절대 돈 못 벌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야, 저도 이게 진짜 투자자로서 웃을 일이 아닌데 그렇죠. 정말 이 패턴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다단계 피라미드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명, 3,000명 모이면 그 사람들한테 최소 단위가 얼마예요? 투자 단위가. 투자 단위가 제가 또 잠입을 했어요. 거기에. 네. 업체, 다단계 피라미드 잠입 많이 업체. 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자분이 KBS에 있었습니까? KBS에 이런 기자 꽤 있습니다. 맞죠, 네. 맞죠. 네, 저는 뭐 네. 최경영 선배에 비하면 아무튼 이거는 일가라고. 근데 우리 최 기자님 잠입을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그걸 하여간.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잠입을 해봤더니 1,000만 원에서 1억.
이상을 아. 투자를 하면 여기에 다단계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정보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받아서 저도 사는 거죠. 처음에는 막 올라가니까 정보가 그렇죠. 맞으니까 그렇죠. 신뢰하고 또 더 그렇죠. 투자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동참을 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럴 듯해요. 유사 자문 업체, 유사 투자 자문 업체라고 이름이 달려져 있고 금감원에서 우리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로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맞는 말인데 법상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투자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신 대리 투자를 해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리 투자는 못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위에서 내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니까 아 자문 업체잖아요. 일단 예. 아 되나 자문만 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말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를 주고 1인 매매를 못 하는 거지. 예. 근데 나한테 계좌를 줘. 네가 네.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예, 예.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계좌를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해서 5대5로 나누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하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트코인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이제 MC 섭외가 많이 와요. 아, 근데 요즘 그래요? 노래도 하니까 가수 섭외까지 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조금 더 줘요 다른 데보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얼마 받는다면 조금 더 주면 뭔가 이분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용구 씨 이런 얘기 좀 그 저기 중간중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아.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줬으니까 그리고 저기 비트코인도 좀 저희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줬어요 비트코인.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그 업체에 관해서는 사실은 조용구 몰라요, 씨도 잘.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고 그냥 행사. 이벤트 행사에 그냥 참여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업체에서 저한테 행사가 섭외가 와서 가가지고 한 30분 전에 정보를 좀 듣는데 이런 얘기 좀 해달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그렇지. 거기서 제가 또 안녕하세요 조용구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저도 또 이렇게 해줘야 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 그렇죠. 대표가 그럼 고맙다고 또 악수해주고 또 다음에 또 불러준다고. 그럼 다음에 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는 행사일 뿐인데. 우리의 또 말이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또 되겠네죠. 근데 그렇죠, 이 그렇죠.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패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예인을 동원한다든가. 그렇죠. 제가 아까 언론을 동원한다든가. 그렇죠. 제가 직전에 잠입했다고 하는 업체는 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역삼동의 고급 주택에 있던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는 그 전에 그 역삼동이 아니죠. 삼성동의 그 이재용 부회장님 앞집에 살다던 그 고급 주택 70억 이재용 부회장이 꼭 들어가네 이제. 75억짜리 주택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쪽이 한 6, 75억짜리. 70억 돼요. 70억짜리 네. 맞아요 집이? 네네. 네, 그 정도 월세가 돼요. 네, 1,000만 그쪽에. 원입니다. 네. 월세 1,000만 원짜리 이제 네. 주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그 직전에 역삼동에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형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파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의외의 인물이 딱 등장을 누구요? 하더라고요. 연예인? 짜잔. 사람 이름 말하면 안 돼요. 네. 삐리린 김삐리리 씨라고가 등장했는데 탤런트? 탤런트 아니고 배우? 아니고 정치인? 정치인도 아니지만 이제 연관이 돼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은 아실라나 못해 혹시 조영구 씨는 그 JU 그룹이라고 알죠. 주수도 주수대장, 회장 예, 예. 아시죠? 예, 예. 그 JU 그룹이 다단계로 돈을 2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나죠. 알죠. 예, 예, 우리나라 최악의 사기 사건이었는데 엄청 큰 사건이고. 그 주수도 씨가 감옥에 간 이후에 또 루보 사태라는 게 터졌어요. 예, 주식을 예. 좀 하시면 아십니까? 그럼 잘 루보 알죠. 사태. 예, 예. 엄청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1,500원짜리 주식이 51,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거 못 산 걸 제가 정말 그걸 못 샀는데. 아니 1,500원짜리가 5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못 샀을 때 그거 저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400배죠, 400배. 그게 루보가 그게 그 코스닥에 그때 베어링 만드는 업체였잖아요. 그렇죠. 예. 작은 나사 같은 그 베어링을 만드는 저 업체인데 2만 얼마 때 정보를 받았어요. 그때도요? 아, 루보. 예. 근데 그거를 이 정도면 이제 많이 올랐다고 안 샀어요. 아니 아. 그 정말 그때도 끝물이었네. 예. 근데 그렇게 아니 그래도 2배 이상 막 올랐죠. 더 올랐다니까. 5만 그래서 1,000원까지 아유, 올랐죠.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정말 두 이제 배 이상 쪽박차는 먹었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네. 그걸 못 샀다고 제가 또 내가 막 루보도 지금 상장 폐지됐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업체의 주가 조작을 진행했던 김모 씨, JU 그룹의 부회장인 김모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단계 업체들을 뒤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던 루보 사태 정황을 주범인 김영 뭐죠? 예? 아니 그저 아까 들은 김-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아, 예. 김삐리리 씨. 김삐리리 씨. 김삐리리 예. 씨가 예. 그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앞으로 이제 9시 뉴스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잠입이라든지 저희가 주가 조작특들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정말 영상으로 충격적이고도 세세하게 펼쳐지거든요. 저도 제가 편집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누구야 갑자기? 다른 데로 그 좀 9시 뉴스에 나와요 그분이? 네.
그렇죠. 곧 나와요. 예, 곧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언제 9시 뉴스 언제 나와요? 예, 네. 다음 주에 주에. 이제 9시 뉴스에 그렇죠. 나가고요. 네. 2월 1일에 시사기획 창이라고 저희가 토요일 8시에 하는 시사 예, 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이 풀 스토리를 아주 상세하고도 자세하고도 취재는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기를 당하는구나, 주가 조작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내용을 포함해서 다 피해자들 근데 이야기까지 이런 들어갑니다. 방송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 사기를 치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걸 봐야 그렇죠. 아 내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갖는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의심을 안 하고 내가 이거 지금 안 사면 내가 돈 못 번다는 생각에 그렇죠. 너도 나도 달라들어서 사거든요. 근데 일반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바보들 아니야? 왜 그렇게 당해? 뭐 나 같으면 절대 안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심지어는 방송사 기자 출신도 지금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분들도요. 네, 예, 네. 이 피해자 중에 기자도 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거기에 방송사 뭐 기자뿐만 아니라 보도국장 출신, 그러니까 전이죠 전. 연예인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요. 연예인들은 동원이 좀 많이 되셨더라고요. 동원이 됐어요. 동원. 아까 그래서 동원. 동원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조영구 씨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근데 저희가 취재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정말 유명한, 정말 초초초 유명한 가수분들이라든지 배우분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의 뭐 형님이라는 뭐 박사님들, 그다음에 삼성 뭐 전 임원 출신들, 그다음에 총장, 삼성전자 임원 출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왔어요? 다 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보성 이런 멘트라든지 강의 같은 걸 해주고 돈도 받고. 이런 이분들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임원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마땅히 소득이 없으면 예. 이런 조그마한 업체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 5G 기술과 관련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고문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이름만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름만 걸어놓는 저는 거야. 그 삼성전자 임원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박사님들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학 박사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 또는 공학 박사 출신의 현대차 임원. 저 어떤 종목에 사고 싶네 지금. 이게 이제 사고 싶. 그 끝이 어떤지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잡이라고 할까? 본인들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거야. 그렇죠. 나는 고문으로서 월급 받고 몇 년 동안에 그냥 정년퇴직하고 괜찮았어. 근데 그걸 투자자들이 믿어버린 거죠. 그렇죠. 혹시 저 기자님 그 2억 들고 그 대표님 집에 갔을 때 그 네네. 대표실 들어갔을 때 보통 그런 데가 막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뭐 국회의원들 정말 높으신 분들하고 찍어놓은 사진들 막 이런 걸어놓고 막 상장 같은 거 걸어놓고 그렇지 않았나요? 아, 그런 건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자면 좀 복잡한데 저희가 만났던 그 대표 있잖아요. 네. 그 대표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루보 사태 주범인 김삐리리 씨. 이의 내연 관계면서 사업 파트너인 여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동 주택가에서 지금 현재 어떤 주가 조작과 다단계 피라미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예. 루보 사태의 주범과 내연이었고 루보 사태의 주범은 지금 어디 있어요? 루보 사태 주범은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치소 들어갔어요? 큰 돈도 아니고 2015년에 출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자금도 모집하고 주가도 루보 사태로 한번 들어갔어. 그 네. 2015년에 8년 나왔어. 살고 나왔어요. 나왔어. 예. 그리고 난 또 다음에 들어갔어요? 또 지금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럼 들어갔는 엄청 큰 사건이면 꽤 오래 살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사건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걸어서 사기로 들어갔는데 예. 이 분이 사실 저희가 뒤에 이제 취재를 넉 달을 했댔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안에 내부 장부부터 해가지고 다 확보를 했거든요. 예. 보니까 수백억 원이에요. 1,000억은 좀 못 되는데 수백억 원 했는데 10억을 못 갚은 것 때문에 사기로 들어서 2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뒤면 나와요. 나오면 이제 그 또 돈이 어디 사업을 갔겠어요? 하겠죠.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주가 조작 그러니까 지금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라는 게 다단계 피라미드로 수실한 돈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받은 것만 투자자들에게.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까 주가 조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코스닥 업체. 예. 그래야 한 두세 배. 또 어떨 때는 뭐 저 주가 조작 공시가 나가기 전부터 이 친구들은 사 모았으니까 사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서너 배씩은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그 한 8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부풀려져 있겠고 그게 누구 수중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800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면 추정치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사 내부 서류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몇 월까지 800억 수신 예정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 했겠거니라고 보고 있고요. 주변에서 그 김삐리 씨와 김삐리 씨와 대화를 했던 측근들 이야기로는 뭐 700억, 뭐 600억 이렇게 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니, 주가로만 지금 10억으로 지금 2년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도 또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나오면 또 소송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사기 여러 번 당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대부분 어떻게 야 내가 들어가면 네 돈 어떻게 갚니? 야 나 나와야 갚지. 그래 나와야 내가 비즈니스 뭐라도 해서 사업을 하지. 해야 갚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는 거죠. 이 피해자 중에 2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1년 되신 분들도 있고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온 지 3년 됐으니까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데 3년 전부터 참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1년 전부터 참고 계신 분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기꾼들의 수법이 정말 이렇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너한테 갚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 10억, 5억 막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힘을 얼마큼 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사기를 당하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그 원단 사업을 하는데 중국과 이제 원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중국의 고위 공직자 그런 그렇죠. 분들과의 친분이 있어야 중국에서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원활하게 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 친구한테 20억을 투자하라고 이제 그 중국 그 관련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중국에 있는 모든 공안에 있는 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죠. 알고 있다 이거야. 그렇지. 그 당신은 중국에서 하는 모든 원단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줄 것이고 당신 나와 파트너 된 것을 정말 자랑으로 알아라. 그래서 중국을 초청을 했대요. 근데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 먹고 막 악수하고 막 이 사람을 혼을 빼놓더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저기 해야겠다. 20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동생하고 만났어요. 형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막 얘기를 하길래 야 근데 그분들 확실한 거 맞냐? 맞대요. 중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다 소개받았다는 거야. 그 자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완전 날개를 달았다는 거야. 이제 중국 돈은 자기가 다 벌어들인다는 거야. 기가 막히네.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왔던 사람이 야 중국에 내가 잘하는 애가 있는데 한번 그 친구한테 한번 이 사람들을 한번 좀 알아보자. 확인해봐. 알아보자. 그래서 잘했네. 그 친구를 이제 그 소개받아 중국의 소식통을 한번 이제 그 해가지고 얘가 막 사진 찍고 그랬던 거를 이렇게 이제 몰래 찍었던 게 있던 거 봐요. 보여주니까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분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시청에 뭐 국장이다. 그런 국장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지. 시청의 국장을 알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 하나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얼굴 보여줬더니 아니라고 이 사람 내가 아는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억을 안 날렸어요 그 친구가. 그분은 진짜 똑똑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명인으로 음. 바람잡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지금 저희가 중국 그 취재했던 분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처제 친구라는 분. 그 정도면 엄청 힘 있는 거죠. 엄청 힘든 걸로 보이는 데다가 심지어 본인이 왔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중국 자동차 그 업계 전체를 총괄하는 중국 자동차 협회 내가 임원이다 회장이다 그 라고 하면서 정도면 명함을 막 뿌린 거예요. 전기차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업계 전기차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한번 만나려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 그 주가 조작한 종목 말고도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하고도 MOU도 맺고 막 난리를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 다 그게 들어와서 있어요 자료가. 대학 그럼요. MOU까지 맺었어요? 예 다니면서 이제 내가 중국 전기차나 그럼 자동차 돈 있지. 협회에서 엄청나게 유력한 임원이다면서 명함을 다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명함을 들고 또 협회 임원들 그 위치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는 임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중국의 그 두 번째로 큰 대학교의 교수님이 그 협회 임원이더라고요. 예, 예. 자동차 협회. 그러니까 그 중국 대표라는 사람이 명함을 뿌린 자기가 중국 자동차 협회 사무국장이라고 명함을 줬는데 실제 사무국장은 남자분이었어요. 그 명함 뿌린 사람은 여자분이고. 예.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사무국장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중국분이. 이거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하고 주소는 자기 협회 건데 또 명칭은 또 다른 협회 걸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공식 이메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co.kr이 이메일 주소인데 거기 끝에다가 ev 이런 식으로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공식 메일 주소처럼 돼 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협회 로고 이런 걸 쓰면은 잡혀가는데요. 회장님 아니고는. 예, 예. 근데 감히 거기다 막 박아서 내가 임원이요라고 들고 못 다닌다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사기를 친 거죠. 야, 중국 사람이. 한국과 달리 중국은 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엄청 그렇지. 크죠. 그런 거기는. 분들의 저기 힘만 얻으면은 뭐 성공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줄을 다루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패턴을 보면 이 저 사기꾼들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이 사기꾼들이 뭔가 정보 기술이랄지 세상의 트렌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5G 기술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광반도체를 뭘 어떻게 하겠다. 중국 전기차 업체를 어떻게 인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의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투자자들이 어디서 다 들어본 이야기야. 그렇죠. 5G, 아, 뭐 5G, 그렇죠. 광반도체 회사. 광반도체에 그 다음에 야 중국 전기차면 이거는 전기차. 예. 그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데 그 대박이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사업도 이것도 또 뭐 그렇죠. 그렇죠. 예. 배터리 사업 그것도 또 돈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그렇죠. 흘려들은 이야기들 다 조합을 했는데 그 합성 조작을 아주 훌륭하게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상황인 거지. 아까 제가 잠입했다고 그죠? 했던 네. 삼성동 주택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삼성전자 전 그 상무 출신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거기 와서 아 네. 강의를 해요? 네, 배터리 아까 말했던 예. 배터리 만드셨던 상무님 전 상무님이 오셔갖고 김모 상무님인데. 그분 진짜 저기 전에 네, 맞아요, 있었던 분 맞아요. 맞아요? 예. 검색하면 나올 정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 아, 정년퇴직하신 분. 그렇죠. 그래서 강의까지 지금도 하셨구나. 거기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럼 지금. 그분은 그 상무님도 같은 사기단의 한 사람이 아니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쨌든 본인도 일부 투자한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오르긴 오르거든요. 아까 조영구 씨도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일부 이제 투기꾼들은 이런 그 꾼들 있잖아요. 주가 조작책들이 붙으면 더 좋아해요. 단기간에 팍 올라간다고. 자기는 맞아요. 팔고 넘어가면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월급도 받고 본인도 투자해서 일부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와 계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양심이 하시더라고요. 없는 거지. 본인이 보면서 이제 뻔히 이게 강남구 삼성동 주택가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그렇죠. 간판도 없어요. 아.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그 대표라는 사람도 원래 그 금융기관의 무슨 직원이었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과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여자분이 있네. 이 그 김 삐리리 씨를 만나가지고 이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김삐리리 씨와 이 지금 현재 바지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강남구 삼성동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바지 이분과는 사장이죠. 예. 어떤 관계? 아,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 분도 처음에는 자기가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김모 씨가 이제 출소를 했잖아요. 2015년에. 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옥중에서부터 벌써 계획을 한 거예요. 아. 그 옥중에 옥중에서? 같은 방에 그 감옥에 있던 사람하고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네가 좀 알아봐. 우리 나가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화 새로운 같이. 새로운 사기 사업을 지금 영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현실에 있는 얘기예요? 궁금하시면 2월 1일 시사계획 창을 시청하시죠. 야. 예. 아니, 근데 그 전에 KBS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요즘은 많이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좀 현명해졌지만 한 3년 전만 해도요. 그 연예인들 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게 KBS 명함을 KBS랑 똑같은 명함을 해서 그렇죠. PD라고 하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KBS 명함 PD만 내보여주면은 와 KBS PD님이세요? PD 얼굴을 막 알 방법도 없고 전화번호도 똑같이 KBS 거예요. 그렇지. 전화를 KBS 하면 KBS 맞아요. 그렇죠. 이게 믿는 거야. 근데 누구 PD님 바꿔달라면은 뭐 사실 뭐 이게 찾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교환 크니까. 쪽으로 가면 KBS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연예인들 저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쳐먹은 저기 사기단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명함 뭐 누구를 안다 이런 건 진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구치소에서 네. 옥중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치소에 있으면 네. 감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또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야, 진짜. 확인을 이번에 이거 해봤습니다. 기자상 받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받았어요? 지금까지 상 받았어요? 어떤 거요? 저 지금까지 기자상 받으셨어요? 저희 네. 기자상이요. 네. 예, 조금 여러 개 좀 약간 컬렉팅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기자상이 좀 몇 2020년 개 특종상 제가 하나 주십시오. 예, 조영구의 조영구 특종상. 제가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올 테니까. 사기 실체상. 어떻게 많이 당해보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럴 듯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사실 그 일단 그 삼성동의 그 주택도 일단 그 저기 이재용 부회장님 그쪽에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중국의 어떤 그 어떤 협체와 같이 함께한다는 거, 전기 뭐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요즘에 가장 호재인 그런 것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 그 뭐 고위 삼성 그쪽의 임원들도 같이 함께하고 그렇죠. 뭐 공학 박사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좋은 그림은 없거든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넉 달을 취재하면서 되게 웃긴 일인데 이제 사람이 계속 거기 가서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잠입을 막 2달 했으니까요. 투자자로 투자자로. 위장해서 강의도 들었어요? 네, 회장님 강의도 들었거든요. 회장님이 이 종목은 회장님이라는 거는 김삐리리가 회장님이에요? 김비리 말고 네. 그 전에 역삼동에 있던 업체 제가 아, 다단계 업체, 또 다른 피라미드 업체. 다단계 주가 업체 아니 들었을 김 때 기자님 의심을 가지고 가서 강의를 듣잖아요. 네. 근데 강의를 들어봐도 혹해요? 아니 그거를 2달, 3달을 듣다 보면 혹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고 오는 길에 저희 촬영 기자 후배 기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니 내가 야 이거 조금 사봐야 되지 않을까? 야 2억을 이왕 대출 받았으니까 1,000만 원. 그랬더니 선배 이성적인 우리 최경영 선배가 야 그러면 그거는 기자가 실제로 하는 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이제 제 정신줄을 딱 매우 야. 잡아주셨어요. 비윤리적인 행태죠. 네. 아니 근데 예.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왜 당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기술적으로도 이게 뭐 배터리가 뭐 없던 기술인데 이게 특허가 이 회사만 있어서 상장하면 이게 20배고 하는데 특허 내용도 기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 듯한 거예요, 되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잘 일반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럴 듯해요. 모르는데. 그리고 삼성전자의 삼성 종합기술원 출신이 와서 전문 출신이 와서 이 기술만 그 사람은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술만 설명하는 그러면 거죠. 야 우리가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그 기술을 거의 구현할 단계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만 하는데 그거를 자기 사업에 갖다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지금 분들의 빨리 일이죠. 투자를 해야 그렇죠. 너희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나는 아까 지금 옥중 경영. 예, 네. 옥중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사실은 취재라는 게 별게 없는 게 저희 그 또 교도소까지 은어로서 들어갔어요? 교도소는 제가 갇힐 수는 없고요. 보통 영화 보면 죄를 져가지고 일부러 들어가잖아요 거기. 저를 너무 너를 좀 그렇게 만드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 반 사기꾼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네. 기자들이 구치소 앞에 가서 매일 앉아 있었어요. 누가 오는지 이렇게 보고 앉아서. 대단하죠. 면담하러 오고 저기 면회 오르시는 분들을 그렇죠. 봤군요. 그런데 몇 시 올지를 모르니까 구치소가 9시에 문을 열거든요. 야. 아침. 그러면 집에서 7시 반쯤에 나와서 구치소로 가서 이제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오가는데 또 누구 면허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이렇게 접견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대단하시다. 김모 씨 이름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이 김모 씨를 접견왔구나. 김삐리리 씨. 네. 예.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접견하고 나오면 갈 때 네. 따라가요 또 그걸.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 작전까지 한 거예요. 그 거의. 진짜 대단하다. 예, 삼성동의 그 내연녀분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접견하고 나간 사람 중에 그 M&A 브로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업을 찍어와요. 주식시장의 M&A 브로커가 그렇죠. 루보 사태의 주범을 자주 접촉을 한다. 그렇죠. 접촉을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경영이 그러니까 옥중 경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찍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재를 갖다 붙여갖고 그 주식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뭐 사들여갖고 자기네들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기하다. 옥중 경영을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조직과 그러니까 네네. 자기를 따르는 수천 명 또는 네. 수백 명의 사람들과 네네. 그리고 돈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M&A 브로커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근데 기자님은 그분을 면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회 신청을 했는데 사실 구치소에 지금 1심 판결 받고 들어가 계셔서 이제 미결수라고 하거든요. 예. 판결이 아직은 안 난 거예요. 예. 이제 몇 년형인지.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명밖에 접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기회겠습니까? 옥중 경영을 해야 되는데. 매일 오는군요. 그러면. 매일 옵니다. 매일. 저희가 매일 가서 확인했어요. 매일 오는 거를. 내연 여부는. 근데 나는 그 취재를 하면서 이 주가를 진짜 조작했던 중간 간부들이라고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최고의 간부들, 중간책들. 책과 간부들.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네네. 돈을 하룻밤에도 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번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일단은 그러니까 김모 씨를 만났고 자기네들 돈 끌어오라고 해서 수백억 갖다 줬는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돈을 끌어와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돌렸었더라고요. 돌려 써가지고 돈을 끌어왔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피라미드 방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많은 이제 쩐주들 뭐 코스피라든지 그런 업체 대표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쓸 데가 없어. 남의 돈이네. 그렇죠. 예. 남의 돈을 투자를 받아오는 거죠. 투자를 일종의 받아서. 김모 씨를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재투자예요? 네. 재투자가 아니라 김모 씨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투자금으로. 김삐리리 씨에게? 김삐리 씨. 예, 주가 조작하라고. 예, 주가 조작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상장사에서 펄 붙여서 더 시세 차익 남겨 먹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갖다 줬는데 예. 그 돈을 자기네들도 갖고 와서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도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횡령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음.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눈먼 돈이잖아요, 남의 돈. 예. 그래 돈을 막 마구잡이로 썼더만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억을 갖고 오면은 일단은 2억 정도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날 강남에 있는 템프로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런 데가 저도 잘 몰랐어요. 여자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1인당 한 150에서 200 정도 먹나 봐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술자를 가지면 1인당 150 정도 내야 되는데 네. 하룻밤에 한 4군데씩 다니면서 한 4명이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떤 영업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면 자기를 즐기고 놀려고? 영업을 위해서도 먹고, 그러니까 그 아까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그냥 놀고 즐기면서 그리고요 먹고. 여기서 뭐 말자로 먹는 죄송한데 거죠. 제가 한 저기 한 13년 전인가 주가 조작하는 친구를 이렇게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지갑에요 예. 100만 원짜리도 심한 돈이 와 그거는 그 애교입니다. 시계는 애교예요. 뭘 찾던가요, 애교. 그 사람? 시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지갑을 딱 열었는데 아가씨들이 돈을 막 뿌려요. 그렇죠. 막 뿌리고 우와 돈이 막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 친구가 전 존경스러웠었어요. 저는. 아이. 조용구 씨, 저희가 취재 보니까 그건 애교예요. 애교. 예? 저희가 취재하신 분들은 네. 바구니에다가 수억을 이렇게 끼고 진짜? 지갑에 수억이 안 들어가니까 네. 바구니에 이렇게 끼고 그다음에 그렇게 술을 차 앞에 먹고 그 대쉬배 외제차 앞에 들어가잖아요. 대시보드. 예. 앞에 막 1억, 2억씩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깔아놔요.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 우리는 막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막 그렇죠. 정말 믿고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믿고 따라지기까지 하시고. 아니 근데 정보를 그 사람이 줘가지고 제 인생 망친 게 그쪽 정보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형도 망했고 다 망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배금주의와 탐욕이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 꼬드기는 건데 그렇죠. 보이는 것도 이렇게 중요해요. 해서 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순진한 피해자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피해자들이 3년 전부터 지금 다단계식으로 주식을 김모 씨 걸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만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70대 노인이신데 그분이 막 돈을 다 끌어다가 막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막 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 김모 씨가. 전문가들 데리고. 김삐리리 씨가. 김삐리 씨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게 진짜 큰일이 난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인생의 기회인 줄 안 거죠. 아, 그 연세에도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셨군요. 욕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 김모 씨가 자기 고향에 가서 또 내가 고향 잘 살게 해줄 때가 투자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말을 쏙 고향 믿고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3천만 원, 5천만 원을 그 빚을 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지금 15만 원짜리 월세 살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본인은 막 그 치료를 못 받아서 그 시력을 잃게 생겼고 그다음에 24시간 요양병원에서 그거 하면서 이자만 갚는데도 24시간 요양병원 하세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요양병원에서 그분한테 뭐 간호하는 거죠. 24시간. 간병. 하루에 한 10몇만 원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 빚에 대한.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김모 씨라는 분은 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그 조용구 씨가 믿고 따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커 보이니까. 그 분이 그렇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근데 안 묘해요?
그 회장님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우리 죽일 회장님. 놈, 이 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쳤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보상해 줄 거라고 아직도 믿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왜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원래 회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러시는 거니까 그렇게 미치겠다. 순진하신 그러니까 분들을 등쳐먹는 그만큼 거예요. 세뇌가 또 된 거고. 그렇지. 예? 이런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의 피해자들도 좀 있죠. 그 다른 유의 피해자라는 분들은 네. 보통 이런 다단계 사기에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돈을 벌어요. 그 처음 싸는 처음 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벌죠. 예. 왜냐면 왜냐면 이제 자기 밑으로 달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익히하는 제휴그룹 같은 것도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식을 팔고 사람들 이게- 주식하고 결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다단계. 이렇게 바뀌었구나. 주식을 팔고 주가를 끌어올리는데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내 사람들을. 주식도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시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고 하는데 이제 다단계와 주가가 합쳐진 거죠. 결합. 그럼 이건 물건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발견해서 잡아내질 못하겠네.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피라미드의 중간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고열을 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 돈, 수백억 노력 원이 전부 다. 수천만 원에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책을 또 찾아갔어요. 지역까지. 근데 이분은 뭐 본인이 막 차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 막 데리고 다닌 거예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김씨 강의를 듣게 하고. 강의를 듣게 해주고. 막 그러고 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수수료로 받은 것만 10억. 그렇게 해주고. 근데 저희가 그 내부 장부를 그러니까 구했잖아요. 이 수수료도 그러니까 정말 피라미드인 게 사람을 끌어와서 돈을 끌어오면 거기에 또 수수료를 수수료를 받는 줘. 거구나. 그런데 그 수수료가 보니까 전체 금액의 30%예요. 끌어온 거에.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배겨낼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그렇죠. 수익을 어떻게 30%를 내겠어요. 그렇죠. 돈을 끌어들여서 중간 간부들에게 30%씩 일단 떼줘. 주고. 그러면 이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돌려줄 수가 없지. 다른 사람 돈 가지고 잔치 벌이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30%가 또 나눠져 있어 세부적으로. 고위급들은 거기 30에서 한 5에서 10% 가져가고 실제 실무한 사람들이 20%를 가져가서 다 자기가 소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먹는 구조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안 되는 그 뭐지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먹고 나도 다- 먹고 다 한 게 이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 최경영 선배 말씀하셨듯이 밑에 있는 사람들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책들이 얘기를 해줘야 수사도 되고 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수수를 먹은 사람들이야. 나도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증거도 안 나오고 서류도 안 나오고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사기 동안 10억짜리. 정말 열심히 정말 하시네요. 열심히 그러면 했죠. 집에 계신 남편분이 어. 불평불만이 많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 자리를 열심히 빌어서 하셨네. 남편과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말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이거는 뭐 했죠.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시네요. 그러니까 구치소까지 따라가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또 따라가서 그 삼성동 주택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그 분이 다른 뭐 브로커들 만나는 자리도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듣고 있고 그걸 들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지 브로커들하고 뭘 협의하는지 알아야 제가 그렇게 취재를 하죠. 일부러 그렇게 따라다니면 좀 걸릴만도 하는데 안 걸렸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잠입을 했거든요. 그 집에. 그러니까 네. 한 2달 정도를 따라다니다가 따라만 마지막에 다니다가. 투자자로 이제 잠입을 했거든요. 지금 다 알고 갔구나 모든 걸 준비해서. 예, 준비해서 갔죠. 그래야 이제 잠입이 되니까. 근데 네. 그 대표님이 이렇게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황당한 게 저희 이제 촬영 기자 남자 후배랑 갔거든요. 근데 어디서 남자 많이 후배 저는 화장을 안 하고 다녔어가지고 못 알아보셨는데 남자 후배를 보더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남매입니다. 근데 이 촬영 기자 남자 후배가 경상도 사투를 써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저는 전라도 사투를 약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매입니다 했는데 이 촬영 기자가 누나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막 식은땀이 흘리면서 이게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행히 들키지 않고. 남매인데 고향이 경상도 아빠는 경상도에서 예. 동생을 키웠고 그래. 나는 전라도에서 엄마 키웠다고 해야 되나? 아버지 어릴 때 별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네, 그런데 다행히 취재가 잘 야, 마무리는 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이 예. 아닙니다. 예, 2월 1일 시사기획 예. 창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KBS 9시 뉴스에 나오고요. 예. 네네. 이 조영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주식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예. 이거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욕심이 화를 정말 내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제가 아는 그 누님도 막 울면서 저한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1,000만 원을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쪽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펀드 쪽 했는가 봐. 근데 막 100만 원씩 수익을 내주니까 그러면서 야, 너 이제 작은 돈 하지 말고 저 네 엄마 아버지 이제 좀 편하게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꾸 돈을 들어간 게 3억 5천이 들어갔대요. 자기가 막 빚 내고 뭐 제2금융권 땡겨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다 들고 사기를 당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울면서 엄마 나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돈을 3억 5천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울면서 또 그 누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익이 생겨요. 처음부터 그렇죠. 이익이 안 생기면 달래들지 않는데 이익이 생기니까 이거 봐라 조금 더 넣으면 1,000만 원 넣어서 100인데 1억 넣으면 1,000만 원이네. 그렇죠. 10억 넣으면 1억이네. 이렇게 돼서 돈의 액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되겠고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그쪽과 관련된 종목을 지금 막 또 알고 싶어지고 예, 풋돌에 욕심내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예방을 위해서도 이런 것만은 조심하라. 김효신 기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잠입을 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해요. 혹한데 거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사 투자 자문업체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체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조영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가면 투자금의 5% 정도를 2주에 한 번씩 이자로 또 준대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5대5로 나누지 않아도 이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쫄깃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참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자로 간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한테 투자 자금을 맡기면 이 사람들이 돌려서 수익을 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윤리적 죄책감이 없다.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예. 우리가 너 대신 투자해 주는 거야. 근데 저는 기자 입장이잖아요. 그 유심히 들어보면 그게 뭐냐면 내 돈을 다 모아서 주가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회장님도 그렇게 해요. 중간책들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도 들었었는데 여러분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들이면 금감원에 잡지요? 근데 우리처럼 전국에 있는 회원들이 동시에 사들면 절대 못 잡을 걸 흐흐흐 하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해주는구나. 주가 조작에 사실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영구 씨는 조금씩 수익이 나니까 맞들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히려 역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 네가 지금 손해를 봤지. 근데 나 3천만 원만 더 주면 내가 10,000원에서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김모 씨 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3천만 원 넣은 사람이 2억 7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왜냐하면 3천만 원을 잃기 싫어가지고 우리 그 주식을 할 때 손실을 약간 보전하기 손실 위해서. 보전하는 거 있잖아요. 물 탄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하게 3천만 원 잃기 싫으면 5천만 더 줘봐. 6천만 더 줘봐 해서 늘어난 그렇죠. 경우 그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을 한번 담갔기 그렇죠, 때문에 못 그렇죠. 빼거든요. 네, 네. 그렇다가 이제 늪으로 쭉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온몸이 다 적시는 거죠. 근데 예. 최 기자님 그 김우습 기자가 2억 들고 갔잖아요. 근데 네. 얼굴이 돈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라서 그렇죠. 통했네. 예, 그렇죠? 믿을만해요. 믿을만하네. 예. 돈이 있어 맞아요. 보이는 아, 얼굴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좀 예. 자료는 여기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KBS 보도본부 예. 김효신 기자 그리고 방송인 조영구 씨였습니다. 저를 부른 게 사기 당하지 말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오늘 공부시키려고 여기를 데려왔군요. 예, 두 분 좀 친하게 지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사기꾼들 많으니까요.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이런 사기 주의보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 올바른 소비 그리고 사기 안 당하는 법 다 똑같습니다. 판단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